입학식이 열리는 대학 강당. 수연은 낡은 패딩 점퍼 차림으로 관객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딸을 위해 싸온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주변의 화려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녀만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무대 위로 총장이 올라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저 사람, 설마. 총장은 연단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 순간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왼쪽 손목이 드러났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반달 모양의 흉터. 수연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총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상하게 떡볶이가 먹고 싶군요. 주변 교수들이 웃었지만 수연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투, 그 목소리, 심지어 미세하게 절뚝이는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12년 전 그날과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총장의 이름표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호. 수연의 남편 이름은 이정훈이었는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12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년 전 그날, 남편 정훈이 해외 프로젝트 현장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임신 8개월의 몸으로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금방 돌아올게. 우리 딸 낳을 때까지 꼭.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회사로부터 온 통보는 차가웠어요. 현장 붕괴 사고로 사망 추정. 시신도 찾지 못했죠. 그렇게 수연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 지원이를 낳고 학교 앞 작은 분식집을 인수했어요. 새벽 4시부터 떡볶이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가락은 퉁퉁 부어 올랐고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지만 딸만큼은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장학생으로. 지원이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을 때 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12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이제 내가 효도할게. 더 이상 고생하지 마. 하지만 명문대의 분위기는 차갑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래. 분식집 딸이고. 오리엔테이션 날 지원은 학생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아이들 사이에서 낡은 백팩을 맨 지원이는 유독 눈에 띄었죠. 지원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입학식 날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엄마들 사이에서 낡은 패딩 점퍼 차림의 수연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서로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은 채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입학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영학과 세미나실. 박 교수가 신입생들 앞에서 발표 과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지원 학생, 이게 뭡니까? 박 교수가 지원의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일제히 지원을 쳐다봤죠. 참고 문헌이 고작 3개? 이런 수준으로 장학생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지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 그녀는 밤새 도서관에서 공부했지만 고가의 전문 서적들은 구입할 형편이 안 됐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보완? 이런 기본도 안 된 학생이 명문대에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교수. 차갑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세미나실에 울려 퍼졌어요. 문이 열리며 강민호 총장이 들어왔습니다. 박 교수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죠. 총장님, 이게 무슨...
학생 한 명을 교육하지 못해서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박 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장은 지원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세미나실을 나갔어요. 다음 날 지원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내 우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학기 중 연구 보조비 지원과 해외 학술대회 참가 기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당황했어요. 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총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셨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왜요?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총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군요. 지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단 한 번도 총장과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자신을 챙기는 걸까요? 그날 저녁 수연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총장님이 나한테 장학금이랑 연구 기회를 주셨대. 근데 나 신청도 안 했거든. 수연의 손에 든 국자가 멈췄습니다. 입학식 날 본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총장님이 직접? 응. 비서실장님이 총장님 추천이라고 했어.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 커뮤니티에 익명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총장이 특정 신입생을 밀어주고 있다. 경영학과 이지원. 이유가 뭘까?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 한부모 가정 아니야? 엄마가 학교 앞 분식집 하는 거 봤는데 설마 총장이랑.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지원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그 애야. 총장 덕분에 장학금 받았다는. 지원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고 팀 과제를 할 때는 아무도 같은 조가 되려 하지 않았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였습니다. 분식집 딸이 어떻게 명문대를 왔겠어? 뭔가 있는 거지. 역겹다 진짜. 총장님도 한심하고. 지원은 칸막이 안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연이 지원 걱정에 학교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캠퍼스를 걷는데 학생 몇 명이 수연을 알아봤어요. 저 사람 진짜 분식집 아줌마 맞네. 총장 꼬신 거 아니야? 딸 밀어주려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어요. 손가락질하는 학생들, 수군거리는 소리들. 그때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총장님도 참. 한부모 엄마한테 약점 잡힌 건가?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수연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지원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은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있구나. 지원도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재단 이사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이사 한 명이 박 교수를 불러 말했죠. 이지원이라는 학생, 부정입학 가능성을 조사해보게. 총장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는 거야. 박 교수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문은 이제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의 학적을 위협하는 공식적인 조사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총장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총장실을 찾아갔어요. 비서실에서 면담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죠. 총장님은 학부모 개별 면담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총장이 건물을 나서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총장님. 총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격식적이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절 모르십니까? 총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돌아왔죠.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실례지만 누구신지? 수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총장님, 손목에 흉터가. 총장이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바쁩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비서실을 통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섰어요. 수연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정훈아. 총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군요. 그리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돌아선 총장은 벽에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총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여자, 나를 정훈이라고 불렀어. 예, 들었습니다.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지? 왜 손이 떨리는 거야? 총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총장님, 어젯밤에도 꿈을 꾸셨죠? 총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수연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고요. 담당 의사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비교할 샘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틀 후 병원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당 의사가 갑자기 병가를 냈습니다. 검사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수연은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는 아예 노골적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케이스는 저희가 맡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맡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거대한 힘이. 수연은 그날 밤 분식집 주방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왜요? 왜 확인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 지원에게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정선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원은 통보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학기 등록금은 이미 장학금으로 충당했는데 이걸 반환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 교수가 학생처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지원 학생의 입학 과정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총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후 재단 이사회가 열렸어요.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지원 학생 퇴학 처리건. 한 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이런 구설수는 학교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 하나 때문에 총장까지 말이 많은데 깔끔하게 자르는 게 낫죠. 그 소식을 들은 수연은 당장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재단 이사회실 앞.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십시오. 수연이 들어가자 4명의 이사들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그들 앞에서
낡은 옷차림의 수연은 한없이 초라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 때문에 왔습니다. 이지원 엄마입니다. 아, 그 학생 어머니시군요. 한 이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따님은 다음 주에 퇴학 처리됩니다.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 이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학교 규정을 어긴 건데 무슨 부탁을 들어드립니까? 수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이사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수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제발, 제 딸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총장님이 도와주신 건 제 딸이 부탁한 게 아닙니다. 제 딸 잘못이 아니에요. 제발, 일어나십시오. 보기 안 좋습니다. 싫습니다. 제 딸 살려주실 때까지 안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렸어요. 강민호 총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은 수연을 봤어요. 손을 모아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총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턱선이 굳게 경직됐어요. 이사회는 끝났습니다. 총장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두 나가주십시오. 이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총장님, 아직 결정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총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사들은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방에는 총장과 수연만 남았어요. 이사회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총장이 수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십시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총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당신을 보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저를? 총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님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퇴학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방을 나갔어요. 그날 밤 김 비서가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두운 카페 구석자리.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총장님은 12년 전 해외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수연의 숨이 멎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기억이 사라졌죠.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럼 그분이 정말. 김 비서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목 흉터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 흉터 혹시 아십니까?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아요. 제 남편이 된장찌개 끓이다가 생긴 흉터예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를 하려 하셨죠? 하지만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재단 이사회가 맡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진짜 신원이 밝혀지면 곤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12년 전 그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보험금과 비자금이 얽힌 조작된 사고였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고로 진짜 강민호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총장님은, 이정훈 씨는 살아남으셨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 그럼 누군가 일부러, 네, 누군가 이정훈 씨를 강민호로 만들었습니다. 재단의 꼭두각시로 키우기 위해서요. 수연은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김 비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 기록은 삭제됐고
사고 당시 서류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수연을 똑바로 봤어요. 총장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기억나는 게 없는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다시 총장실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정식 면담 신청을 했고 총장이 허락했습니다. 총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총장실에서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꿈을 꾸시나요? 누군가 부르는 꿈을. 총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그걸? 매일 밤 누군가 절 부릅니다. 총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 목소리 같은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 목소리도 들려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저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고요. 총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통증이 밀려왔죠. 그날 밤 수연은 김 비서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대학 지하 보관실이었어요. 오래된 서류함들 사이를 뒤지던 수연은 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12년 전 사고 보고서였죠. 서류를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프로젝트 현장 붕괴 사고 마이너스 사망자 명단. 강민호 마이너스 현장에서 즉사 확인 이정훈 마이너스 실종 후 사망 추정.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는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완료. 신원 처리 완료. 계획대로 진행.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더 깊이 파고들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프로젝트에는 거액의 보험금과 횡령된 비자금이 걸려 있었어요. 재단 이사들의 이름이 도처에 보였죠. 사고는 조작되었습니다. 진짜 강민호는 그날 죽었고 이정우는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 기회를 이용한 겁니다. 기억 없는 이정훈을 강민호로 만들고 위조된 서류로 신원을 바꿨죠. 총장직까지 올려 재단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던 거예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총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걸 보세요. 총장은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강민호가 아니라는 건가요? 당신은 이정훈이에요. 제 남편이고 지원이의 아버지예요. 총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면 돼요. 바로 그때 총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차갑게 서 있었어요. 뒤에는 경비원들이 따라왔죠. 증거를 찾으셨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사장이 비웃었어요. 그 서류들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처리했으니까. 그리고 총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강민호 총장, 당신은 계속 강민호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따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총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총장은 이사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당신들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바로 그때 수연이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12년 전 남편이 출장 가기 전 남긴 것이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수연아, 이 프로젝트 뭔가 이상해. 서류가 조작된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이 녹음 잘 보관해둬. 증거가 될 수도 있어. 남편 정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총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였죠. 수연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였어요.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죠. 정훈 수연 영원히. 총장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폭발하듯 기억이 쏟아졌어요. 결혼식 날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딸이 태어나던 날, 출장 가기 전 마지막 포옹. 으아. 총장이 머리를 감싸 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수연아, 미안해. 늦었어. 수연은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돌아왔잖아요.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지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총장님이. 지원은 울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멈춰 섰어요. 총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원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지원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그 말에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라고요? 총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뺨을 감쌌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기억을 못해서,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총장도 수연도 함께 껴안고 울었어요. 1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김 비서가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녹음 내용과 서류, 그리고 제 증언으로 충분합니다. 재단 이사들은 횡령과 사기, 신원 도용 방조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훈과 이지원, 친자 확률 99.99%, 공식적으로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대학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번엔 새로운 인사들이 들어왔죠. 이정훈 총장, 신원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계속 총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총장은 수연과 지원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정훈으로서입니다. 박 교수는 대학에서 파면되었고 지원의 모든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어요. 12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약속하고 싶습니다. 정훈이 수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이번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원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분식집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어요. 역시 당신이 끓인 게 제일 맛있어. 정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12년. 긴 이별이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이름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진짜 사랑은 결국 서로를 찾아낸다는 것을 이들은 증명했습니다.